지금 계속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협회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주제로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만큼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할 시간은 따로 없이 이대로 가급적 올릴 텐데요. 어, 좀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영상 제목에 넣을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축구팬, 그러니까 제 종교 다음의 종교, 축구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한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축구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을 선수 시절부터 오랫동안 봐온 어떤 입장으로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라는 거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왜 이걸 주제로 준비를 했냐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나 전략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라든지 축구협회가 어떤 결함이 있었고 시스템을 얼마나 망쳐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뭐 유명인 분들을 비롯해서 유튜버들 뭐 등등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이 홍명보 감독님이 안 해도 되는 감독을 수락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추정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없으신 거, 제가 본 걸로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타임라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임라인을 제가 막 지금 검색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하면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일종의 소방수로 선임이 되어서 좀 월드컵에서 큰 실패를 겪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임라인이, 그 뒤에 홍명보 감독은 계속 뭐 감독도 하고 행정가도 하고 하다가 울산 현대, 그러니까 지금은 울산 HD 감독으로 선임이 돼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린스만 사태를 겪고, 그게 2024년 2023년 말 4년 초 요렇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나서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부재했고요. 그래서 임시감독 체제로 계속 뭐 국가대표 친선전 등을 치렀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이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을 때 홍명보 감독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감독 자리가 몇 달 동안 부재하기 전 가장 처음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거절을 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울산현대 감독, 울산 HD 감독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물론 전술적으로 울산 팬들, 저도 사실 울산 팬이거든요. 울산 팬들이 뭐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승도 두 번이나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울산 팬들도 그렇고 K리그 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결정적으로 나는 안 한다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분이 특히나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욕을 많이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동기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갑작스레 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로 요 과정, 어떤 그 논리 구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락하게 됐는지를 추정해보는 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말씀으로만 드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 이 영상이 뭔가 어, 편집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은 좀 편집을 좀 해서 어떤 시간도 정확하게 교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도 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로는 축구협회에서 왜 홍명보 감독을 그렇게 끝까지 잡았고, 왜 그 다른 뭐 제시 마치 감독이라든지 더스 포획 감독이라든지 이런 좀 뭐랄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땐 되게 아까운 수준의 외국인 감독들을 배제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제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너무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합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은 뭐 축구 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유튜버들, 뭐 김진짜 선생님이라든지 뭐 새벽의 축구 전문가 선생님이라든지 뭐 말년 로빙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되게 분석 잘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개 축구 팬의 입장이니까 그냥 제가 추정한 걸로만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런 전술적인 전문적인 내용들은 좀 오늘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님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고 자기 개인 얘기를 많이 어딘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원한 리베로라는 거의 25년 된 책이죠. 2002년 월드컵 전에 홍명보 감독의 당시 홍명보 선수 리빙 레전드였던 현역 선수의 자서전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 번 읽었고 근데 되게 구체적이고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한국 축구를 대하는지 그다음에 자기 축구를 대하는지가 잘 언급되어 있어서 물론 20몇 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30대 한 초중반이 넘어가면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고 특히나 홍명보 감독님은 뭐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를 잘 안 바꾸시는 성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정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수락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그래도 조금씩 비친 어떤 외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추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거는 거의 뭐 확신할 수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 자신의 축구 인생 그리고 축구 명예의 종착점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엄청난 성공 혹은 역사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의 성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의 행정가로서는 호평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그 문제가 됐던 그 승부조작 사면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몇 안 되는 유명인 분들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행정가로 그냥 쭉 잘 가면은 뭐 그냥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자기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드로 돌아와서 감독을 하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그분은 그게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성공이 자기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커리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30년 월드컵이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적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2026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감독이 누가 됐든 간에 본인이 2027년에 아시안컵 이후에 이제 감독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감독을 맡아서 4년 풀 감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체를 내가 한 팀을 끌고 나가면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라는 굉장히 재정 지원이 빵빵한 팀에서 장기간 감독을 맡으면서 리그 우승 커리어를 더 쌓고 게다가 이제 아챔도 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렇게 추측한 너무나도 확실한 근거는 바로 울산 현대 감독을 맡는 와중에 제의가 오고 하마평에 올랐을 때 계속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수락하는 그 주까지도 거절을 했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락하는 바로 그 주까지도요. 게다가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는 시스템을 본인이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도 자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엄청 났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당연히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지만 홍명보 감독은 스스로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선수로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큰 뭐 성과를 내지 못한 거가 하나의 어떤 한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4강 멤버기도 하고 월드컵 브론즈볼 거기다 월드컵 베스트 11 이런 거를 다 경험해본 어떤 국가대표팀 경력을 포함해서 홍명보 감독급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월드컵을 4번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 스스로가 한국 축구의 대들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는 되게 뭐 봉사라는 워딩이나 이런 거에 되게 화내고 분노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큰 성과를 낼 때 거기에 스스로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정리하면 울산같이 지원 빵빵한 팀의 감독으로 최대한 업적을 쌓는 게 2027년 아시안컵이 끝나고 2030년까지 국가대표팀 감독을 4년 동안 하면서 2030년 월드컵에서 최대 성적을 내는 거, 이거에는 뭐 이거가 자기가 그리고 있는 플랜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추정이에요.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 추정인데, 근데 그러면 왜 2026년 월드컵을 맡아야 되는 감독을 수락했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축협이 끊임없이 반년 넘게, 넘었는지 반년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 위로 그 다음 물 아래로 계속 설득하고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러면서 반은 설득, 그 다음에 반은 협박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째로는 뭐 우리가 그 앞에 거는 좀 어느 정도 알죠. 이임생 그분, 그 이사신가요? 그분이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뭐 설득을 하고 하는데, 설득을 할 때도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은 계속 해왔던 거고 어떤 것 때문에 설득이 됐냐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이번에 국대 감독 안 맡으면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영원히 못 맡습니다. 왜냐? 다음번 당시에는 정몽규 회장님이 3선만 했을 텐데 정몽규 회장 당연히 4선 돼요. 당신 이번에 안 받으면요 확실히 찍히고요. 4선 된 정몽규 회장은 그 다음 월드컵,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 감독을 선임할 때 큰 권한을 가지는데, 이번에 찍히면 그때 당신 절대 안 돼요 라는 게 설득의, 그러니까 협박이죠. 반은 첫 번째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설득 반 협박 반인데, 그러니까 당신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다음 월드컵 2030년 월드컵 때는 손흥민이 없을 거고요. 김민재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나이를 보세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데리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 감독도 울산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에이스 선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 여기에 덧붙여서 엄청나게 빵빵한 지원을 해주겠다. 뭐 물심양면. 물은 이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댓글들로도 많이 달리는 뭐 연봉 뭐 20억이니 뭐 37억이니 38억이니 있지만 뭐 세전이든 세우든 어쨌든 외국인 감독들에게 제시했던 그 정도 급의 연봉 당연히 주면서도 이제 쫙쫙 밀어주겠다 이런 거까지 해서 설득의 포인트, 그러니까 반협박이죠. 이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히딩크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홍명보 선수는 굉장히 뭐 괜찮은 선수지만 자기 에고가 정말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고가 강한 사람, 거기다가 한국 축구를 위해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뭐 진짜로 그 감독으로서의 성과가 있냐 없냐 뭐 제3자 검증을 다 떠나서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에 내가 이거 감독 안 받으면은 영영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은 못해. 당연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홍명보 감독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감독 히딩크, 선수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을 뛰어넘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가 되는 것이었을 것 같고 그 기회가 근데 이거 하나인데 이게 마지막 퍼즐인데 이게 사라진다? 게다가 이미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해서 월드컵을 성공해야 이 오명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명예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번에 안 받아서 찍혀가지고 기회조차 못 받는다라는 거는 본인에게 너무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덧붙여서 K리그 감독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요. 어떤 거? 이제는 이제 홍명보 감독도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젊은 전술형 감독들,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전술형 감독들이 점점 치고 올라와. 그러면 진짜로 이런 식의 협박을 떠나서라도 2027년 이후에는 진짜 자기 턴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라는 어떤 위기감까지 중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협박 섞인 설득을 듣고 홍명보 감독은 고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결론, 내 안에서 무엇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추정인데요. 뭐 당연히 추정이고 제 개인 생각이니까 뭐 이게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준 어떤 말씀,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진 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분이 본인의 능력이랑은 좀 무관하게 거기다가 사실 뭐 선수로서의 성과는 꽤 있으신 분이니까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요. 어떤 능력이라는 좀 무관하게 어떤 내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레전드급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 이름을 남겨야 한다.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말하는 오랫동안은 뭐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축구를 봐오신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축구 팬이라면 다 비슷하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좀 절망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어쨌든 저는 뭐 팬들은 어떻게든 뭐 또 계속 선수들을 응원하고 하겠지만 이런 감정들을 좀 추스르고 한국 축구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다시 잘 갖추고 공정성과 어떤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